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대문 갑 안규백입니다. 법무장관 나오십시오. 네, 본 질문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최악인 지금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신을 가중시킨 사회악입니다. 장관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수사에 애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장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현직 검사는 오롯이 사건 당사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장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 법무부의 존재 근거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신속히 그 경위를 파악하도록 검찰에 지시를 했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경위 조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네,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채용비리 수사해압 등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은 결과 에델만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신뢰도가 지금 최하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비단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남북관계에 쌓인 석자만한 두께의 얼음도 하루의 추위로 저는 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국 시인 셀리가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 라고 노래했듯이 소환의 얼음도 대안에 녹기 마련이고 어렵사리 복원된 남북 대화를 계기로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을 풀어간다면 이 땅의 대안 끝 양추는 온다고 봅니다. 남북 대화가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감소시켰지만은 비핵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요. 안보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총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좀 보관이 있습니까? 예, 당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에도 살려나가는 것이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지하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공조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유지해가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네,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북미 간의 양자, 삼자, 사자, 육자 회담이 되든 간에 주선을 좀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반도 평화의 추동력은 바로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민부식 분립이라 하죠.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야당과 인내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고 국민적 신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복잡타기했던 UA 논란도 인내를 가지고 국민의 설득과 이해를 구한 결과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는 신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총리께서는 내각에 각별히 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총리 들어가시고 네. 우리 통일부 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어렵사리 마련한 남북 대화를 조성할 계기를 삼아서 말이죠. 저는 평화의 그 어떤 모멘텀을 좀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북론 통합을 위해서 그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장관이 출범하고 해를 넘기는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그 좀 이해를 구하고 또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 통일국민 협약을 준비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미흡하게 보여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네. 자, 평창 그 평화올림픽의 정신을 이어가고 국론 통합을 위해서는 저는 정부와 또 사회 전문가 또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모시고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는 어떤 상설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계 전문가 또 민간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구가 임시기구의 상설기구입니까? 앞으로 뭐 구체적인 거는 더 저희 검토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구체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는 항상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저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국민께 남북 대화의 성과를 비롯해서 향후 우리 정부의 계획을 좀 보고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들은 게 어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대통령님께 한번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것 역시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여러 계기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갖고 계신 그 통일 정책이라든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밝혀오고 계십니다만 좀 더 그런 거를 더 자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내각에서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의시기 바랍니다. 아이젠하워는 전쟁 중에 대화를 통해서 휴전 협정을 맺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은 악마의 제국이라던 구소련과 대화를 통해서 개혁 개방학을 이끌었고 동굴아파를 현재의 그 민주화로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잡은 이번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저는 추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명심하고. 장관 들어가시고 예. 국방부 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연일 계속되는 국방 현안에 논거가 많으시죠? 아닙니다. 예. 한반도 평화를 추동할 또 하나의 흐름은 저는 아주 든든한 책임 국방의 실현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은 국방 계획을 외쳤지만 정해야 된 선진 강군이라는 화려한 말의 성찰에 저는 불과했다고 봅니다. 안보를 중시하던 박근혜 정부였지만 국방 예산 증가는 4.1%에 불과했고 노무현 정부의 8.9%에 반에도 저는 못 미쳤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이 폐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 예산은 43조 2천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킬체인, KMD, KMPR 등 3축 체계를 2020년까지 지금 구체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KDX3 배치 2, 예. 이 문제인데 말이죠. 이를 비롯해서 이지스함에 걸맞는 우리의 방공 능력을 저는 조기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차기 구축함이 우리 기술로 건조한 건 맞지만 탑재될 전투 체계는 미측과 협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이게 지금 23년, 25년, 27년 전략화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 전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측과 협의를 어느 정도 좀 조기가 필요한데 그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시기를 당기려고 해군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그건 이지스 전투체계 9.1 베이스라인 9.1을 갖다가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알고리즘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말이죠. 이게
북한의 미사일과 사드 등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동해성에 남해 떠 있으면은 어떤 나라도 시비 걸 일이 없고 그리고 부지도 필요 없고 다양한 저는 무기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속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조속한 이 삼축 체계 구축을 통해서 강력한 국군으로 우리는 황골탈퇴해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서 말이죠. 아주 튼튼한 국방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이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미연합을 잠시 연기했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있습니까? 매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이 동향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를 재연기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조건에 갖춰서 조속히 저는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장관께서 우리 국방부에서 전작권 환수 계획을 직접 점검하시면서 아주 격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는 건 맞습니까?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전작권을 완벽하게 이행할 때도 한 틈에 빈틈 없이 이렇게 이행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을 환수를 왜 두 번이나 연기했다고 보십니까? 상황이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보다 더 긴밀한 협조를 더 해가지고 그걸 당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애초에 제가 전작권 문제를 주무본부장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합참에서는 2012년도에 전작권 진척률이 71%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합참에 이 전작권 환수를 위한 TF팀이나 준비가 지금 그게 있긴 합니까? 지금 연합 이행과업을 20가지 식별해가지고 매 진도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은 우리가 정보자산을 제어하는 거의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나중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항상 이 조건에 기초하는 것이 더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 이 진척률은 더 늘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미연합작전에 있어서의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그 추진 진도를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가만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노고의 열매자 저는 용기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 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남북 간의 긴장 완화라는 안보의 3축을 더욱더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예. 국방개혁 202 지금 수립됐습니까? 초안이 거의 완성된 게 있고 내일 최초로 대통령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 국방개혁 202이 실기했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개혁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태워지고 때에 따라서는 수정 보완해야 되고 국민한테 대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군 장성 및 각군 본부 군 내의 그 일치된 통일 의견을 좀 쏟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어떻게 빨리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작전 개념 바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세부 검토해서 초안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저간의 내용들이 과거 정부의 때 그 언급했던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정권들에서 한 것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개혁 핵심 가치는 전작권 환수와 3군 균형 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잠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말이죠. 맨 처음에 국방개혁을 할 때 성공한 나라인데 99년에 57%에 불과했던 게 국민한테 이해가 설득을 구한 결과 82%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말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과 설득을 이해해야 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구한 말에 김옥균의 갑신정면이 실패한 이유가 그 내용은 좋았지만은 국민들한테 조직화 홍보를 못했고 조직화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도 홍보하기 위해서는 수정 보완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해시킬 것을 좀 검토 중에 있고 그것도 내일 보고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국방 철학과 신념을 믿습니다. 조속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합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여러 계기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갖고 계신 그 통일 정책이라든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밝혀오고 계십니다만 좀 더 그런 거를 더 자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내각에서 좀 검토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건의시기 바랍니다. 아이젠하워는 전쟁 중에 대화를 통해서 휴전 협정을 맺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은 악마의 제국이라던 구소련과 대화를 통해서 개혁 개방학을 이끌었고 동굴아파를 현재의 그 민주화로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잡은 이번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저는 추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명심하고, 장관 들어가시고 예. 국방부 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연일 계속되는 국방 현안에 논거가 많으시죠? 아닙니다. 예. 한반도 평화를 추동할 또 하나의 흐름은 저는 아주 든든한 책임 국방의 실현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은 국방 계획을 외쳤지만 정해야 된 선진 강군이라는 화려한 말의 성찰에 저는 불과했다고 봅니다. 안보를 중시하던 박근혜 정부였지만 국방 예산 증가는 4.1%에 불과했고 노무현 정부의 8.9%에 반에도 저는 못 미쳤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이 폐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 예산은 43조 2천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이 출범하고 해를 넘기는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그 좀 이해를 구하고 또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 통일군미 협약을 준비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미흡하게 보여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네. 자, 평창 그 평화올림픽의 정신을 이어가고 국론 통합을 위해서는 저는 정부와 또 사회 전문가 또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모시고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는 어떤 상설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계 전문가 또 민간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구가 임시기구의 상설기구입니까? 앞으로 뭐 구체적인 거는 더 저희 검토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구체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는 항상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저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국민께 남북 대화의 성과를 비롯해서 향후 우리 정부의 계획을 좀 보고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들은 게 어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대통령님께 한번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것 역시 그 의원님께 지적해 주신 그런 취지에 공감. 그 경위를 파악하도록 검찰에 지시를 했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경위조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네,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채용비리 수사협 등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은 결과 에델만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신뢰도가 지금 최하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비단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남북 관계에 쌓인 석자만한 두께의 얼음도 하루의 추위로 저는 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국 시인 셀리가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라고 노래했듯이 소환의 얼음도 대안에 놓기 마련이고 어렵사리 복원된 남북 대화를 계기로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을 풀어간다면 이 땅의 대안 끝 양추는 온다고 봅니다. 남북 대화가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감소시켰지만은 비핵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요. 안보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총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좀 보관이 있습니까? 예, 당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에도 살려나가는 것이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지하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공조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유지해가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네,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북미 간의 양자, 삼자, 사자, 육자 회담이 됐든 간에 주선을 좀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반도 평화의 추동력은 바로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민부식 분립이라 하죠.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야당과 인내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고 국민적 신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복잡하게했던 UA 논란도 인내를 가지고 국민의 설득과 이해를 구한 결과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는 신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총리께서는 내각에 각별히 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총리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네. 우리 통일부 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어렵사리 마련한 남북 대화를 조성할 계기를 삼아서 말이죠. 저는 평화의 어떤 모멘텀을 좀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북론 통합을 위해서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대문 갑 안규백입니다. 법무장관 나오십시오. 네, 본 질문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최악인 지금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신을 가중시킨 사회악입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수사 애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장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현직 검사는 오롯이 사건 당사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장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 법무부의 존재 근거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신속히